피곤하고 드라마보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왜 그래? 갱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남성 호르몬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말씀하신 대로 뭐 자꾸 눈물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무력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성 성기능 정액이나 정자나 아니면은 발기 이 세 가지에 다 안 좋게 되고요. 오늘 이제 출퇴근하다 보면 이제 봄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드라마보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왜 그래? 갱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봄이 되면 좀 의욕이 처지고 가슴이 슬렁슬렁거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축 처지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실장님 정도 나이가 되면은 조금씩 시작될 때가 되긴 했는데요. 남성도 여성처럼 어떤 갱년기에 다다르면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갱년기가 한 40대 이후부터 쭉 오나요? 네? 아니면 30대도 올 수 있고? 보통 한 40대, 늦으면은 뭐 50대 이후. 근데 최근에는 뭐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말씀하신 대로 뭐 자꾸 눈물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성이 떨어지는 무력감이라든지 근육량 감소 그리고 심폐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복부 비만이 또 생기고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러면 갱년기인가? 아니면 뭐 우울증인가? 이런 걸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나요? 네? 남성 호르몬 수치 자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드로겐이라고 그러는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프리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기능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자기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호르몬을 이제 제치하는 이제 뭐 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게 조금 제일 효과적이고 좀 좋나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3에서 1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남성 호르몬 수치는 3에서 10 사이가 정상인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가임기 30, 40대 이전에 남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요법을 별로 추천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자체를 보충해주게 되면 정자 생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젊은 남성에게는 추천하지 않지만 나이 든 남성이 아침 이른 시간에 쟀을 때 뭐 현저하게 낮은 수치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4 근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보충 요법을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근육주사 그리고 뭐 근육주사를 부담을 갖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발라서 천천히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경구약 같은 경우는 감독성이 심해서 최근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바르는 약은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요. 바르는 제제가 고농도의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나 아이들한테는 종양을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바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같이 빨래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한계점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주사를 이용해서 호르몬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하실 때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는데 먼저 말씀대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호르몬이 이제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 뭐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올 수 있나요? 호르몬 보충요법은 굉장히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만병통치약의 개념과에 가까운데 유일하게 단점은 남성 호르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뭐 전립선에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액 순환을 저해하는 그런 부작용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1년에 한 4번 정도 3개월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혈액 검사만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은 크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치가 9예요. 예. 정상인데 그냥 주사를 맞아서 더 업이 되게 되면 뭐 심한 부작용이 오나요? 호르몬이 외부에서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들이 기능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고환 같은 것들이 작아지죠. 그래서 고환 위축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작아지지만 막 힘은 더 부끈부끈 솟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막 맞거든요. 예. 왜 반대로 오냐면 그러면은 수치가 2에서 10 상차이 정상인데 뭐 1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모르잖아요. 그냥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살았어요. 그냥 방치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나요? 물론 뭐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 고환이 파열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데 이 수치가 낮은 걸 계속 유지하고 본인이 보충요법을 안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죽상동맥경화증이라 그래서 혈액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데요. 남성 호르몬이 그걸 억제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자들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그거를
담당해서 많이 억제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성 성기능, 정액이나 정자나 아니면 발기 이 세 가지에 다 안 좋게 되고요. 남성 호르몬 부족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약간의 남성 갱년기 증상, 기분이 안 좋다든지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는 좀 미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갱년기 오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네. 호르몬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갑자기 우울하다, 피곤하다, 성관계 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갱년기라 생각하시고 오셔서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지니까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